네, 정부가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이길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복지부 1차관 이길입니다. 네, 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또 현장에서 많이 발로 뛰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저출산이 14세기의 유럽 흑사병 상황보다 더 처참하다. 이런 좀 무서운 평가를 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은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단 자살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가 0.78명입니다. 한국 출산율이. 24만 9천 명 정도 나와 있는데 OECD 전체 국가에서 이렇게 1 미만은 첫째 우리나라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972년도에는 102만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50년 만에 25만 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되겠고요. 지금 아마 더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난해 14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가 0.78이고 또 금년이 0.72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가 0.68, 0.65가 떨어져 가기 때문에 아주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2005년도가 1.08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고 또 법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이게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에 있는 이 개구리처럼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주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잠이 안 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줄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당장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사회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100년 후에는 우리 한 번 내 누가 살까 그런 저희가 좀 국가 존립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한 3,600만 명이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1,600만 밖에 되지가 않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교입니다. 전체 우리 대학생 가는 숫자들이 지금 47만 명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 19만 명이고 비수도권이 8만 명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25만 명이 학교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65.1%가 학교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만 2천 명인데 아마도 18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있는 19만 명도 안 되는 16만 2천 명이거든요. 수도권도 못 채우는 애들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점차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요즘 어린이집이 해마다 2,000개씩 줄고 있습니다. 2,000개 줄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올라가게 되면 초등학교 6,500개가 줄게 돼 있고 18년 후에는 수도권 정원도 못 채우는 인원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게 참 아쉽지만 이게 북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북한은 그래도 한 1.6이 넘습니다. 출산율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가 25명이 나왔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34만 명이 출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병역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 주변만 봐도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저출산이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분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더니 지금 결혼을 안 하는 거, 또 애를 안 낳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꼽는 것은 사실은 주택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전세만 하더라도 한 2억 8천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스드메라고 하시나요? 네. 스튜디오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결혼 비용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요즘 가장 우리 일자리들에 보게 되면 신입사원들의 초임 들어오는 연령이 지금은 31세입니다.
31세가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한 연령이 여자는 좀 빠르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34세 결혼을 하고 여자는 31에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애를 낳는 첫 번째 애 낳는 연령이 32.6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난임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이어지게 돼 있고요. 아마 세 번째는 사교육 문제일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 뉴욕타임즈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정말 그 대학을 가기 힘들고 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또 좋은 직장을 가고 이게 장래 수입 연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은 양육의 문제입니다.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직장 다닌다 하더라도 아이를 볼 수 없는 그런 현경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육아휴직도 지금 1년을 주고 있고 또 육아휴직 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한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 수입 자체가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웨덴에 가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 반을 보장해 주게 돼 있고 1년 반이 그동안은 자기 수입의 80% 정도를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5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걸 하기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 보면 지금 20만 명이 오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20만 명 휴직을 하게 돼 있는데 여자분들이 15만 명, 남자분들이 5만 명인데 거의 60, 70% 정도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988입니다. 99%가 중소기업에 있고 88%가 사실 인원으로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 숫자로 치면 1% 안 되고 인원으로 보게 되면 12%가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사실은 이렇게 육아휴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부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정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확하게 322조라는 돈을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가 1.08에서 1.35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0.78, 많게는 0.65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현금 수당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건 정부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과 가정 양립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공평한 분담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며느라기로 표현되는 그런 그 가부장적인 문제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실은 큰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셋 낳게 되면 셋째뿐만 아니고 모든 아이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을 다 내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이 대책이 내년 실행이 아니고 2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대책을 빨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해가지고 결혼이라든지 결혼을 많이 하는 방법, 또 출산을 많이 하는 방법, 또 양육, 또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 가지고 결국은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임 같은 게 그럴 텐데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좀 최대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 만나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결혼을 하라고도 뭐 저희 얘기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 만나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이렇게 임신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정말 빨리 할 걸 그랬다. 지금 40대가 이거 난임 시술 받다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사실은 늦게 직장에 가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늦은 취업과 그 늦은 결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패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5월달에 만난 그 부부들이신데요. 요 가운데는 어머니가 아이 넷을 순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넷을 동시에 낳은 거거든요. 순산입니다. 아버지가 되겠고요. 차지 어머니인데 리지 록시 설록 비전입니다. 요 애들을 이렇게 저희가 사진 찍은 것이 되겠고요. 요게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19년도 얼마 안 됐죠. 그때는 난임 아이가 6,7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22년도에는 24,000명, 9.3%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난입으로 나는 겁니다. 시험관 아이는 인공수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계별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준비에는 가입력 검사입니다. 난자, 정자가 가입력이 있는 것인지를 검사하고요. 나름 시술비가 있는데 소득주는 폐지를 내 못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난임 시술비가 보통 한 300만 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70% 정도는 이 건강부에서 보면서 해주게 돼 있는 210만 원 해주는 것이죠. 90만 원까지는 이제 보통 본인이 내게 돼 있는데 자기 소득의 180%가 되시는 중에서 180% 되시는 이하는 이 정부에서 대주고 지자체죠. 나머지는 다 본인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 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해주겠다. 70%는 건부에서 나머지 30%는 지자체에서 해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또 냉동 난자 시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게 30대에 냉동난자를 하게 되면 그 난자는 건강한 난자거든요. 30대는 보통 한 7, 80% 정도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35%, 45세가 되면 40% 정도, 40세가 넘게 되면 10%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자를 빨리 채취하게 되면 냉동을 해놓는 거죠. 60이 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몸이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냉동을 하는데 냉동병은 못 해주겠지만 냉동 난자를 해동하는 병, 이건 아이를 낳게 되기 때문에 2번에 걸쳐 10만 원. 그리고 난임이 한 6일을 해주게 돼 있고요. 임신 출산 바우처입니다. 아이 하나당 무조건 100만 원씩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철폐해서 10%만 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무료로. 그리고 미소화 의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보면은 심장 판막증이라든지 2.5kg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간이 있고요. 산후조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아당 그 최대 주는 것이 2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4명 있잖아요. 4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4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집이 작습니다. 25평이잖아요. 그럴 때는 4명이 안 되면 2명 줄 경우에는 2명만이라도 플러스로 해가지고 더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해가지고 아이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모부회가 0세는 매달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씩 내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 2세 입원 수술비는 무료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이 자기가 우리가 정말 애를 낳고 싶다, 애를 낳겠다는 그런 분들은 정부가 전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 이른바 패밀리 스토밍이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대화들이 오가나요? 예, 지금 저희가 여러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이를 안 낳는 딩크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구리 사시는 분이 있는데 강남에 사시는 거예요. 직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임신을 하고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야근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는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키워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이 키우겠으니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 의견 들어봤더니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부 지출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금 저출산 심층 보고서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추게 되면 0.4%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혼외 출산 비율인데요.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거. 우리는 3.9%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65%가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거든요. 하게 되면 0.159%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홍콩 과기대 우리 김현철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홍콩 그 과기대 교수님들은 보통 2명 이상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도 가장 낮은 0.8987% 출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냐고 물어봤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자기 월급의 10%만 내게 되면 교수님들이 그러면 30평 내지 보통 60평 아파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급을 한 1,000만 원 받게 되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은
보통 800 내지 1,0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임대 렌트료가. 두 번째는 여기는 외국인 거기 낸이라고 그러죠.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보통 100만 원만 내게 되면 외국인 도우미를 하게 돼 있는데 보통 17평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다 그 사람들이 숙식으로 앉아가지고 다 아이를 잘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아침 8시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8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홍콩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제가 봤던 것이 주거의 문제,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문제, 또 하나가 남녀가 공평하게 아이를 잘 키우는 여건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였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저출산 상황을 차관님께서도 오늘 몇 번이나 좀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셨던 것이 자녀를 셋만 낳아도 대학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부분이 마련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부에서 진짜 사회에서 이런 걸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특단의 대책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10년간의 그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이 보통 60,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출생을 했다는 거죠. 2000년도에 같은 경우 40만 명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지금 20, 30대가 됩니다. 잘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정말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을, 결국은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런 것이 행복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 대책을 준비해서 빠르면 1월 달, 늦어도 2월 달까지는 그런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일 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저출산 해법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